1744년 영빈이 씨를 뿌듯하게 하는 경사도 있었네요. 내 참으로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노라. 10살이 된 사도세자가 드디어 결혼하게 된 겁니다. 10살이에요? 네네네네. 우리가 다녀왔죠. 해경공 홍 씨. 맞습니다. 해경궁 홍 씨. 왠지 되게 영빈이 씨는 좋은 시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사도세자가 10살에 결혼했잖아요. 그럼 그 영빈이 씨의 며느리가 얼마나 딸 같겠어요. 그렇죠. 애긴데. 애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며느리와 오붓하게 잘 지낸 영빈이 씨. 자, 그러면 아들과의 사이는 어땠을까? 사도세자는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유. 영빈이 씨에게 하는 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효성스러웠다고 합니다. 효자의 효자. 비록 법도상 후궁과 세자 사이지만 말할 수 없이 끈끈하고 애틋한 모자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빈이 씨와 아들 사도세자의 사이는 애틋했던 반면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전하,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자질이 훌륭하시니 자의로 지켜보시. 지금 이 아이 시커먼 낯빛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헛국 한날 땡볕에 나가 노니 저 모양이지. 아니나 다를까 사도세자 노는데 훅 빠집니다. 세자는 갈수록 노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막상 아버지에게 들켜서 혼나지 않을까 이 눈치를 보고 움츠러들곤 합니다. 아버지 무섭잖아요. 너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드니? 한두 번 듭니다. 너 네가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이 책은 애비가 밤잠을 설쳐가며 너를 위해 직접 만든 책이 아니더냐? 이조차 외우지 못한다면 장차 네가 무슨 공부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아들을 보고 영조는 답답해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자, 그렇게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 그런데 둘 사이에 결정적인 불화가 터지고 맙니다. 하면 대리 청정은 어떠한가? 이 또한 불가한가? 영조는요,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1749년 1월 대리청정을 맡기죠. 처음에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모든 걸 맡길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대리청정이 시작되는데 잠깐.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너희들은 지금 세자를 앞세고 과인을 무시하는 것인가? 에이! 앞으로 중요한 일은 나한테 아랜 뒤에 결정해. 영조가 사사건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의 정무 능력을 의심했고요. 불만은 매번 폭발합니다. 세자가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속 호통치는 거예요. 폭풍같이 몰아치는 이 아버지 영조 질책에 스트레스죠. 자존감이 막 떨어질 거. 그렇죠. 영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가자. 대리한 후부터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었다. 그렇게 사도세자에겐 마음의 병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갈등은 계속됐고요. 조정과 왕실은 팽팽한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1752년 오랜만에 왕실에 웃음꽃이 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산이 1752년 9월에 태어납니다. 와. 사도세자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아마도 영빈이 씨는 이제 손자도 태어났으니까 그치. 영조가 좀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좀 부자 사이가 더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좀 바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새손이 100일을 맞아 문안드리옵니다. 이 세 손의 출산이 부자 사이에 웃음을 주길 기대했지만 됐다. 데려가라. 이 얼어붙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는 이게 도통 해동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자, 그렇게 대리청정을 한 지 6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부자 사이 갈등의 여파가 아이쿠야 이 사도세자한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동궁이 근래에 가슴이 막히고 뛰는 징후가 있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런 증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5살부터 생긴 그 마음의 병이 한층 깊어지면서 21살 무렵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진짜 두렵고 무서운 마음 아닐까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면은. 아마 이 스트레스로 인한 울화나 공포심 이런 게 신체적으로 나타난 거 아닐까요? 사도세자는 갈수록 더 우울해졌고요. 화를 참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폭발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급기야 영조에게 혼이 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요. 우물에 뛰어드는 등 이런 소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영조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고 맙니다. 대리청정 이후 사도세자의 가슴 속에는요, 내내 아버지 영조에 대한 원망, 이 원망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영빈이 씨는 이거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서 정말 매일 전전긍긍하며 지냈을 겁니다. 근데 영조가 이제 영빈이 씨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러면 영빈이 씨가 이렇게 주사를 좀 좋게 하면 이게 통하지 않을까요? 옛날처럼 그렇게 바른 말도 좀 해주고. 네, 바른 말도 해주고 그래도 아들인데 좀 대화도 한번 해보시죠 뭐 등등 하면은 좀 유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음은 굴뚝인데 지금 뭐 자기가 생모라고 해서 왕 앞에 나가서 세자의 교육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빈이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웬만하면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하게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 정도가 그 영빈이 씨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757년 6월 그런 영빈이 씨의 가슴을 턱 막히게 한 일이 또 터집니다. 옷을 입다가 대뜸 이 옷이 아니다. 이 극단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영조를 만나러 갈 때면 이 옷 입는 걸 극도로 거부하고 미친 듯 화를 냅니다. 자, 그날도요 옷을 갈아입다가 오라버니 왜 이렇게 늦어? 병환이 점점 더하시어 아랫사람을 죽이시니 갑갑하니 어찌알고 사도세자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된 거죠 지금 사도세자가.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은요 바로 사도세자를 모시던 환관이었습니다. 급기야 그 죽인 환관의 머리를 들고 해경궁 홍 씨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거예요. 자신의 부인한테. 완전히 이제는 너무 심해지네. 해경궁 홍 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해경궁 홍 씨가 영빈 이 씨에게 달려와가지고 그걸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아들이라고 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죠. 엄마 마음은 이건 진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네. 이게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요. 돋아요. 상상도 못했던 아들 사도세자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 영빈이 씨. 이대로 뒀다가는 아니 도대체 사도세자가 어디까지 끔찍해질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영조한테 바로 알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빈 이 씨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경공 홍씨. 맞습니다. 해경호 홍 씨였습니다. 나중에 세자께서 누가 이걸 말했냐 하고 찾아내면 저를 보실 마음이 없어지고 저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의 살인을 알게 된다면 이거는 해경호 홍 씨가 영빈 이 씨에게 고자질한 사실이 발각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사도세자가 자신을 해코지할 수도 있다면서 극도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대의를 위해서 영조에게 알렸을까요? 며느리 말을 들어줬을까요? 자, 이때 영빈 이 씨의 선택. 며느리를 따릅니다. 와. 영조에게 알리는 걸 포기합니다. 며느리 해경호 홍 씨가 이렇게 읍소하는데 이거 어떻게 영조에게 고하겠어요? 결국 영빈 이 씨는요, 아들의 살인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돼?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살인을 알렸을 때 더 큰 그 영조의 화가 자기 아들을 덮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서 영빈 이 씨는 애만 태웁니다. 그 사이 이 사도세자가 집안의 장자라는 놈이 코빼기가 미쳐. 영조에게 문안 인사를 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져요. 세자가 병치레 하느라 바깥 출입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죽을 병 걸렸어. 이런 와중에 사도세자와 영조가 더 멀어지는 일까지 생깁니다. 영조가 거처를 경희궁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게 영조가 경희궁으로 가는 건 뭐 사실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사도세자가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궁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사도세자는 숨이 턱턱 막혔던 거예요. 자, 그럼 사도세자 상태는 좀 나아졌을까요? 조금. 1761년 동궁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당시 경모궁의 오치중은 청건현주의 어미 빙의가 들었는데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발병하시어 그것을 죽도록 치고 나가시니라.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또 네, 사도세자가 또 살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문현주는 사도세자의 딸입니다. 그 딸을 낳은 이가 바로 사도세자의 후궁 빙애란 인물이었어요. 후궁을 죽인 거네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이번에는 가족까지 죽이고 만 거예요. 지금요. 가족을 죽인 거예요. 이번에는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의궁에 있는 내인 하나도 죽이셨다. 선의국이면은 영빈이 씨의 영빈이 씨의 내인을 죽인 거잖아요. 맞아요. 와, 이건 마치 어머니에게 칼날을 들이민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불효이자 폐륜이었습니다. 이제 사도세자는 어머니 눈치도 안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이제는 뭐 눈에 들면은 그냥 다 없애버리는. 이후에도요, 사도세자의 살인은 계속됩니다. 무려 100여 명에 가까운 궁궐한 궁녀와 환관들이 목숨을 잃어요. 아니, 너무. 근데 이제는 100여 명? 공포인데 이거는? 영민이 씨는 혹시나 저 아이가 어미도 못 알아보고 칼을 휘두르진 않을지 정말 이 두려움과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교수님. 아니, 사도세자가 이렇게 100여 명을 죽일 정도로 폭주를 했잖아요. 네. 그때까지 왜 영조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관심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영조에게 대안이 생긴 거죠. 어찌 그런 애비에게서 이런 자식이 나왔단 말인가? 300년 종사의 명맥이 오직 세 손에게 달렸도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가 지금 자기 손자로서 똑똑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주에게 물려줘야겠다 마음을 먹은 순간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집착적 관심은 약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거는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날이 이 절망과 한숨만 늘어가던 이 영빈 이씨.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영빈 이씨가 67살이었거든요. 칠순이 가까워지는 어머니 영빈 이씨에게 사도세자가 잔치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 입장에선 극진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효심이 좋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선의궁 타는 작은 가마를 임금 타시는 큰 가마처럼 만들어 앞에는 큰 깃발을 들리고 거창하게 음악까지 연주하였다. 영빈 이씨가 타는 가마는요, 교자라고 해가지고 소박하고 작은 가마였거든요. 근데 이걸 왕이 타는 가마처럼 연처럼 아주 크고 화려하게 꾸몄던 거예요. 그 행렬이 마치 중전이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아주 성대했다고 하죠.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슬픈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효자잖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근데 사실은 이걸 멈춰야 돼요. 누가 보면 우리 다 죽거든요. 저도 죽을 수 있고, 그 가마를 탔다는 자체로. 맞습니다. 사실 이게 궁궐 법도상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왕실 일원이라고 해도 서열에 따라 탈 수 있는 가마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후궁인 어머니 영빈 이씨의 가마를 왕의 가마처럼 만든 거예요. 영조가 만약 그 궁에 같이 있었다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더 이렇게 나쁜 행동을 일부러 했는데,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가져줘? 그럼 더 나쁜 행동을 하고, 더 하고, 나 좀 봐달라, 아니면 나 좀 말려달라, 이런 맞아요. 의미로. 제가 교사할 때 그런 학생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조금씩 아주 경미한 사고를 일부러 치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를 치면 바로 면담하니까. 선의궁께서는 당신께서 병환으로 일이하시는 줄 알고 더욱 놀라시더라. 어쩔 수 없이 가마에 올라탄 영빈이 씨는 이 상황이 도무지 즐겁지도 감격스럽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저 아들의 병이 깊어 이리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구나 라면서 놀라고 있었던 것이죠.